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월요일 출근길 태풍의 흔적을 곳곳에서 확인하셨을 겁니다. 패이고 떨어지고 부러지고 쓰러지고. 이번 태풍으로 발생한 부상자는 서울에서만 25명이고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오늘 저녁 한 차례 전국적인 비 예보가 있습니다. 퇴근길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9월 9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을 반대하는 항의 집회가 오늘 오후 전국 36개 조합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됩니다. SH공사의 중랑구 신내동 이전이 확정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이전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노원구의회가 크로아티아와 스페인 등으로 연수를 떠나는 가운데 의회 내부와 시민들 사이에서도 회의적인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대립을 보이고 있는 중구청과 중구의회가 서로 간의 고소고발을 취하했습니다. 서울시당은 재갈등 시에 윤리위에 회부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재건축 시장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처분인가 단지에도 소급 적용될 예정이라 관련 조합 측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태훈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 확대 정책을 앞두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있다고요? 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소급 적용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 관련 조합들이 소급 적용 저지 총궐기대회를 엽니다. 재건축 재개발 조합 모임인 미래도시 시민연대는 오늘 오후 5시 30분부터 세종문화회관 인근에 집결해 촛불 집회를 연 뒤 청와대 행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회에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거나 인가받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 36곳이 참여합니다. 개포주공 1단지와 둔촌주공, 면목 4구역 등입니다. 미래도시 시민연대는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는 경우 조합원 재산권이 사실상 확정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예로 들며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비단 강남권뿐만이 아니라 이 정비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서울 곳곳의 사업장들이 타격을 받는다는 주장인데 해당 재건축 조합 측의 요구사항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앞서 언급했지만 쉽게 말해 재산권 침해하지 말고 이번 대책 철회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신규 주택에 대한 투기 심리를 자극할 수 있고 로또 분양자들에게 불로소득만 안길 수 있다며 이런 방침을 아예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철회되지 않더라도 관리처분인가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충분한 이주와 철거, 착공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2년 이상 유예기간을 설정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대표조합장 30명이 세종국토교통부 청사를 방문해서 소급 적용 폐기 청원 결의문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정부가 예정대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따라서 이 시장 상황도 달라질 거란 예측이 어느 정도 맞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분양시장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기 전에 분양 물량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로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요자들은 이른바 막차를 타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분양한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203대 1을 기록했습니다. 또 송파구와 서대문구 견본주택에도 3일 동안 3만여 명이 몰릴 정도로 분양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이달간 전국에서 2만 8천여 세대가 분양됩니다. 지난해 9월과 비교했을 때 2배 정도의 물량이 쏟아지는 건데요. 늘어나는 공급 물량과 실수요자들의 구매 욕구가 상승하면서 청약 열풍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윤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 재산권 침해냐 공익 실현이냐 이 분양가 상한제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늘 저녁 집회 취재 후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 반대 집회가 오늘 열린다는 소식 짚어봤습니다. 베드타운 위주의 개발로 타 자치구에 비해 자족 기능이 부족했던 중랑구. 최근 강남에 위치한 SH공사의 중랑구 이전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동훈 기자입니다. SH공사 본사의 중랑구 신내동 이전이 확정됐습니다.
이전 부지는 신내동 318번지 SH공사 소유의 학교 부지로 그동안 특성화고 설립을 추진해왔으나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나대지 상태로 방치돼 왔던 곳입니다. 구가 공공기관 유치를 시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왔고 시에 강남북 균형발전 기조가 들어맞은 결과입니다. 그 학교 부지가 SH 소유인데 15년간 그 활용을 못해서 그 기회비용을 상당히 좀 손실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강남에 있는 거를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강남에 있는 그 기존의 본사를 매각하거나 이래서 큰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는 SH공사 유치로 지방 세수 증가와 투자 환경 조성,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특히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중랑창업지원센터 건립 등 구가 추진하고 있는 신내 IC 일대 신경제중심지 조성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SH가 컴백시티도 사업자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번 기회에 그걸로 시발점으로 해서 그 부지 이외의 지역도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학교 용지인 유치 예정 부지를 2020년까지 용도 변경을 완료하고 2022년 착공해 2024년 상반기까지 SH공사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노원구의회가 오는 17일부터 크로아티아를 포함한 발칸 3국과 스페인으로 공무국외 출장을 떠납니다. 의회 홈페이지에 출장 계획서를 공개하는 등 내실 있는 연수를 약속하고 있지만 의회 내부에서는 회의적인 여론도 있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원구 의회 홈페이지입니다. 2019년 공무국외 출장 계획서와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의회 공무국외 출장 계획서에 따르면 구의회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두 팀으로 나눠 발칸 3국과 스페인으로 연수를 떠납니다. 한 팀당 7박 9일 일정입니다. 의원 19명과 직원 8명에 대한 총 경비는 9,400여만 원. 구의회는 현지 공원과 주요 거리 방문, 요양원과 관련 부서 시찰 등을 통해 선진 문물을 배우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의회 내부에서조차 회의적인 여론이 있습니다. 노원구 의회 주희준 의원은 해외 출장이 의정 활동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 모르겠다며 이번 출장을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정 활동하고 해외 연수하고 전혀 연관성을 못 느껴서 그동안에 해외 연수를 다녀왔던 수없이 많은 선배들 실제로 구정 활동을 하는데 의정 활동에 벤치마킹 되어져서 정책으로 위반된 적이 있는가 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공무국외 출장은 어떤 것인지 출장 경험이 있는 전직 노원구 의회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전직 의원은 해외 탐방은 필요하다 보지만 열의를 갖고 연수에 임했던 의원은 소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출장의 경우 대상 국가부터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발칸 3국 가가지고 뭘 배우고 오겠습니까? 거기가 사회주의 국가고 그런데 어쨌든 시스템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뭘 가서 배우고 와서 여기 적용할 만한 게 있을까요? 거리에서 만나본 주민 반응 역시 싸늘했습니다. 그 여태까지 우리가 못 살게 있는 원인이 다 거기 있는 거라. 자기는 해외 나가서 이틀 됐든 하루 됐든 잘 놀고 왔겠지. 재택근무 있으면 갔다 오는 거잖아. 어떡한 얘기가. 내부 비판과 주민 불신에도 불구하고 노원구 의회는 과거와는 다른 내실 있는 출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장 후 연수 보고서를 통해 경험한 내용을 성의껏 보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서양호 중구청장과 조영훈 중구의회 의장이 서로에게 제기된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하고 큰 틀에서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서 구청장과 조 의장의 합의는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의 중재로 이루어졌습니다. 조 의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합의한 사안은 없지만 서 구청장이 앞으로 의사 일정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당에서는 앞으로 갈등과 반목이 다시 시작될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중구청과 중구의회는 지난 2월 말 의회 사무국의 대규모 인사 발령 이후 6개월 동안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맘 편히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가 마땅치 않습니다. 미세먼지 수치가 높아서, 위험해서, 날씨가 좋지 않아서 여러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용산구가 공공형 실내 놀이터 조성을 추진합니다.
놀이터 설계에는 아이들의 의견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어떤 놀이 제일 좋아해? 숨바꼭질 좋아하는 사람. 저요. 내가 좋아하는 놀이를 골라봅니다. 좋아하는 장난감과 가보고 싶은 곳을 그려보기도 합니다. 공공형 실내 놀이터 디자인 캠프입니다. 아이들은 상상력을 총동원해 꿈에 그리던 놀이터를 표현해봅니다. 한 개는 약간 구부러져 있고 한 개는 그냥 아예 구부러져 있고 그냥 이건 일자로 가는 거예요. 특이한 미끄럼틀 타고 놀고 싶어요. 수영장도 있고 풀도 있고 마을에 놀 수 있는데. 아이들 의견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용산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계에 반영됩니다. 놀이터는 국제빌딩 주변 4구역에서 기부 체납받은 공공시설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편하게 안전하게 놀 수 있게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들 공간은 지속적으로 찾아야죠. 아이들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용산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는 내년 8월에 준공됩니다. 길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 홍보와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강남구가 SRT 수서역에 사회적 경제 마켓을 열었습니다. 조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평균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찾는 SRT 수서역. 강남구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홍보와 판로 지원을 위한 마켓을 열었습니다. 공정무역 커피와 유기농 먹거리부터 향초와 액세서리, 재난 대비 비상용품까지 14개 사회적 경제 기업의 다양한 제품들이 전시 판매되고 있습니다. 도농 직거래를 통해서 시골에 있는 그 농산물들을 저희들이 가져와서 직거래 형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외계층이나 아니면은 좀 저소득층들에게 이제 뭐 기타나 우쿨렐레 같은 걸 레슨을 하고 있고요. 이 수익금으로 저희 지역 저소득층 아이들하고요,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축제의장을 만드는 쪽으로 저희가 사회 환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은 300여 개. 제조와 디자인을 비롯해 사회복지와 교육, 문화예술 등 사업 분야도 다양합니다. 대다수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수익금 일부를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하거나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기업 홍보와 제품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들,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지역 조합하고 그다음에 자활기업하고 해가지고 강남구에 한 300여 개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제품들을 좀 판로 개척 지원을 좀 해서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는 중에 SRT에서 이렇게 좋은 장소를 마련해 주어서 저희가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강남구는 이번 마켓을 시작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위한 홍보와 판매장을 정기적으로 마련하고 다음 달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센터도 문을 열 계획입니다. 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아연입니다. 위례 신도시에서 동부간선도로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램프가 최근 개통했습니다. 그동안 정체 구간을 거쳐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했던 터라 위례 주민들도 반기고 있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장지 지하차도를 빠져나온 차들이 고가 도로를 향해 올라갑니다. 위례 신도시와 동부간선도로를 잇는 진입램프가 개통한 겁니다. 위례 신도시에서 주변 도심부로 연결되는 장지 지하차도에서 시작해 동부간선도로로 이어지는 총연장 638m 구간입니다. 이전까지 위례에서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선 출퇴근 시간 극심한 정체를 빚던 새말교차로 일대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동안 위례 신도시에서 동부간선도로로 진입하는데 러시아워 기준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진입램프 개통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 교통 분산 효과까지 더해져 송파대로와 새말로 등 주변 도로의 정체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이달 말이면 동부간선도로에서 위례로 진출하는 램프도 개통돼 효과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동부간선도로에서 바로 단천 동로 쪽하고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한 5분에서 10분 이상 시간이 단축이 될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결 램프의 필요성을 줄곧 건의했던 주민들은 이번 개통이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도심부 연결에 한계가 있던 장지 지하차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 체감 효과가 높기 때문입니다. 어떤 계획도로에서 지금 위례신도시 주민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효과 측면에 있어서는 제일 효과가 높은 어떤. 한편 송파구는 동부간선도로 진출입 램프의 명칭 제정과 장지 지하차도의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까지 마친 송파구는 추석 전까지 서울시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인영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취업박람회가 노원구에서 열렸습니다. 수백 명 인파가 몰릴 만큼 일자리를 얻기 위한 구직자들의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박선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력서 작성 테이블마다 긴 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빠진 내용은 없는지 구직자는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내게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구직자들은 꼼꼼히 참여업체 부스를 살핍니다. 면접이 진행되는 곳에선 비장함마저 느껴집니다. 면접자의 다소 민감한 질문에도 구직자는 망설임 없이 답합니다.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기는 한 자리에서 보니까 좀 다양하게 사무직 쪽이요. 네. 결혼과 육아, 출산 등으로 일터에서 벌어진 경력 단절 여성. 경력 단절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을 위한 취업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직과 산후 돌봄, 텔레마케터 등 큰 부담 없이 여성이 일할 수 있는 15곳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돌봄 쪽과 조리 쪽과 사무직 쪽, 그다음에 IT 직종, 그다음에 TM 직종도 있고요. 사회복지사 직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취업 박람회에는 700명가량의 구직자가 찾았고 200명 가까운 여성이 현장에서 일자리를 얻게 됐습니다. 이런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서 구직자와 구인자가 서로 만나가지고 정보를 교류하고 자기한테 맞는 그런 일을 줄 수 있는. 올해 처음 열린 노원구 여성 취업 박람회. 구는 박람회에 대한 열기가 뜨거웠던 만큼 내년에는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취업 박람회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명절 준비로 장 보는 가정 많으실 겁니다. 용문 전통시장에서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장을 보면 선물을 주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노래로 시장 방문객들의 흥을 돋우는 장기자랑 대회도 마련됐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노랫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시장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는 장기 자랑 대회입니다. 장을 보러 온 손님들은 흥에 취합니다. 당일 3만 원 이상 장을 보면 상품권과 에코백이 주어지고 자동 응모 방식으로 경품 추첨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행사가 있어서 좋네요. 이런 것도 그냥 주니까 좋죠. 용문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는 9일부터 3일 동안엔 시장에서 제로페이로 5천 원 이상 또는 카드나 현금으로 5만 원 이상 구매 시 선착순 70명에 한해 캐리어가 지급됩니다. 추석 제수물이나 여러 가지 물건을 사러 오시기 때문에 그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고객님들한테도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전통시장이 되도록 용문시장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문 전통시장 추석맞이 행사는 주말을 제외하고 오는 11일까지 계속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곳곳에서 기념 행사도 열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은 더욱 외로운 명절을 보내기 마련입니다. 강동구에서는 이런 소외 이웃들을 위한 나눔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박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죽 안에 포슬포슬한 참깨를 넣는 손길. 참깨를 아는 반죽은 찜통 안에서 맛있는 송편이 됩니다. 추석을 앞두고 강동구 새마을 부녀회와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에게 나눠주기 위한 송편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강동구 새마을 부녀회가 송편 나눔 봉사를 한 지도 벌써 20년째. 동주민센터에서 파악한 홀로 사는 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해 매년 송편과 밑반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해 왔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강동구 새마을 부녀회 회원과 다문화 가정 여성 등 50여 명이 나눔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강동구 새마을 부녀 회원들과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 여성들과 함께요. 십지일반으로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다문화 가정 여성들도 정성을 담아 송편을 빚습니다. 직접 만든 송편 하나하나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봅니다. 제가 만드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고 먹는 거 맛있게 먹으면 더 좋아요. 이날 강동구 새마을 부녀회와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만든 송편과 밑반찬은 강동구 내 18개 동 200가구에 전달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이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쓰레기 수거가 중단됩니다. 서울시는 이 기간 동안 자원 회수 시설 운영이 중단되고 자치구 환경미화원들이 휴무에 들어감에 따라 쓰레기 수거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쓰레기는 15일부터 배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거 일정이 다른 구로구는 13일, 성동구와 관악구는 14일에 각각 배출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16일부터 청소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밀린 쓰레기를 일제 수거할 방침입니다.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를 강행하겠다는 서울시가 한 발 물러선 모습입니다. 지난 주말 열린 한 행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들을 것이라 밝혔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얼마만큼 더 들을지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들은 목소리가 어떻게 반영될지도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